오늘 오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도내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등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200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한 자광건설이 계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은 100억 원의 연대보증을 롯데건설이 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신공항 등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해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 전북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 비슷한 시각 전북도청 주차장 출입구의 차단기가 일순간 요동칩니다. 전북 곳곳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그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살짝 그 지진이 흔들릴 정도로만 그 지진이 느껴졌어요. 지진을 느꼈다며 소방서와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200여 건.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데 딱 지진이 치고 있다가 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옆에 봤는데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여기도 전주에도 지진이 일어난가 해가지고요. SNS에는 아파트가 흔들렸다거나 가구 등이 움직였다는 글들이 쏟아졌고 일부 학교 학생들은 지진 발생과 동시에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학교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흔들리던 중에는 책상 밑으로 숨어야 하거든요. 진동이 그친 후에 학생들하고 선생님 대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지진 발생 직후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여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신속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중앙과 연계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포항 지역에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밤사이 피해 상황 접수와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늘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당초 내일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금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일 시행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수능을 일주일 뒤인 오는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시험이 미뤄진 건 93년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롯데건설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한 자광건설이 계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은 100억 원의 연대보증을 롯데건설이 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대한방직이 자광건설에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지난달 27일, 자광건설은 100억 원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의 보고서에는 이 대출과 관련된 사업이 전주시 효자동 3가 1원 복합개발 사업이며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섰고 대출금은 자광건설이 대한방직 부지 매입 계약금을 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토지 계약금은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롯데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사업장의 당사 유동성 자금을 담보하여 조달된 것입니다. 더불어 시공사는 롯데건설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사실상 롯데건설이라는 대기업 자본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자본금 5억 원 규모의 자광건설이 과연 단독으로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해왔습니다. 그 뒤에는 롯데건설이 있다. 즉 대기업 자본에 의지해서 자광이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대한방직 부지가 개발된다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가능성은 작지 않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참여하려 했던 롯데쇼핑에 이어 이번엔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롯데건설이 등장하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 사이에서 사업 추진에
유력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는 대형 사업은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턱에 걸려서 전북의 현안 사업이 무산되거나 축소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신공항 같은 핵심 사업은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해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822억 원을 들여 만들려는 전북 소리창조 클러스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2년째인데 결과는 강감무소식입니다. 그나마 조사를 통과한 탄소산업단지와 새만금 수목원 등은 규모가 크게 줄거나 사업 추진이 수년가량 늦어졌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비중이 큽니다. 인구가 적고 산업 발전이 더뎠던 전북은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는 조사 대상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주요 사업들은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전라북도는 이 때문에 새만금 신공항 등 핵심 사업은 아예 조사 면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사 면제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를 성공리에 끝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지 조성, 필요한 새만금 공항 이런 것들이 2023년 이전에 조성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 등의 어떤 정부의 빠른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시도들도 주요 SOC 사업에 대해 조사 면제를 요구할 조짐이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전북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경우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사업에 그쳤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 내년이면 500만 명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10월까지 군산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 78% 늘었습니다.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지난해 부분 개통된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의 효과가 큽니다. 하얀 그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도 눈 앞에서 볼 수가 있고 바람도 좋고 모든 거가 다 좋았어요. 내년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완전 개통돼 선유도까지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되면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관광객은 구도심에 조성된 근대 역사 문화지구로 흘러들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산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22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천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의 경우 게스트하우스가 320여 곳에 이릅니다. 전주 사례를 비춰볼 때 중저가형 게스트하우스가 100곳 넘게 필요합니다. 2023년도 또 세계 잼버리가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 유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객 500만 명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지나가는 관광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호원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아 학생과 교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호원대학교는 비전 선포식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강소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호원대학교는 지난 1977년 개교 이후 맞춤형 교육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취업 중심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국제 컨퍼런스가 한국과 프랑스의 식품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프랑스 식품 클러스터인 비타고라 측은 실용 중심의 산학연 기술 지원 체계와 370여 개 회원사와 함께 추진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식품과 음료 분야의 첨단 기술을 발표하는 등 식품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동향을 교류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전주교도소 교도관 49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15분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벽돌로 승용차 앞유리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북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도 등 8도에서 12도의 분포로 추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비나 눈발이 날리겠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9도 등 8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